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점점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환절기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영양제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보통 이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이러한 약초를 먹어도 되나요? 이러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보조적으로 무언가를 하실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이유가 왜 환자분들이 찾아다니시는지 이유는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양약을 대부분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양약을 복용을 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다 증상이 100%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관리가 되더라도 양약을 계속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보조적인 것들을 계속 찾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영양제나 보조제라던가 식품 등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서 가장 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영양제가 필수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부족하시다면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복용해야 될 영양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메토트렉세이트를 처방을 받고 계실 경우에는 보통 엽산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해서 골다공증이 우려가 될 때는 비타민 D를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의 부작용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영양제가 아니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먹어야 될 영양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 섭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영양제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채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한 200g에서 300g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300g에서 400g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중과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른데요. 이 양을 이제 우리가 생채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접시에 담게 되면 이제 큰 접시에 한 2접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좀 언뜻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이는 양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평소에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채울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충분한 양의 채소를 드실 수가 없다면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채소에는 비타민이랑 무기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서 난 채소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식이섬유는 충분히 좀 섭취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지방도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신선한 해산물과 콩이라던가 몸에 좋은 기름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찾아보게 되는 것들이 단백질 보충제나 아니면 오메가3 영양제, 또 이제 아미노산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오메가3나 지방산,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담겨 있는 영양제들 중에서는 이게 설사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복용을 하시고, 복용량을 소량으로 한 다음에 서서히 좀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한 해산물과 어떤 뭐 기름 이런 것들로 지방산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몸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양제를 복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기 힘들다면 일부 영양제를 복용을 하시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뭐 건강 보조식품이라던가 뭐 약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